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규모 제조업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BMW 그리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문제입니다. 20년 전 대학 졸업 후 막내로 제조업 입문했을 때 초임은 100에서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심한 저임금이었던 이유는 제조업 특성상 숙달이 안 되어 있는 인력은 제품 생산에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으로 5년 정도 버티고 숙련자가 되면 35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5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0만 원 받을 때보단 3배 정도 실수령이 커지는 거라서 전연차들에겐 상당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땐 지방 아파트는 2억, 서울도 4억 후반 정도면 샀으니까 350만 원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전연차들은 일을 빨리 배우고 숙달하려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졸 신입 사원도 2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수 위주 제조업에선 숙련자 월급은 2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실력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거래처 단가를 올리기 힘들어진 구조 때문입니다. 제품 단가를 올리려고 하면 거래처는 다른 거래처를 찾겠습니다 하고 나오기 때문이죠. 매출은 예전과 비슷한데 전연차 임금은 계속 오르니 숙련자 월급이 동결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연차는 250만 원이고 숙련자는 35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게 되어서 임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전연차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차이가 3배라서 열심히 고생해서라도 배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월급 차이도 거의 안 나는데 숙련자가 되면 업무량 늘고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데 굳이 숙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200만 원이라도 자기들이 사는 본국의 월급보다 많게는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이민자들이 늘어나면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한국인만 채용하는 여러 제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제조업장 막내가 40대인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부가 같이 산업을 하는 대기업들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년 사이에 중국이 모든 산업을 따라 잡았거나 앞서 버렸기 때문이죠. 중국과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산업은 중국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반도체 정도만 아직 중국보다 앞서고 나머지 산업은 이제 중국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 초격차의 기술력을 기르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기술력 분야는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장인정신은 국가의 문화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문과만 우대해왔던 한국의 기술천대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단가를 더 쳐주고 인정해주는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인들은 한국 업계를 떠나고 적당히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만 남은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하는 저이기에 저의 작업장에도 중요한 기계는 독일산을 쓰고 중요한 소재는 일본산, 독일산만 씁니다. 재료 질의 차이가 국산과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일본산은 이제 국산과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나니까 국산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과소비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제 차량조차 독일차를 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조업 부활을 외치지만 선박, 자동차 같이 한중일이 하고 있는 산업은 미국이 부활시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평균 임금 6만 불인 미국인이 임금이 4만 불이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중일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도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미국인들을 채용하면 임금도 한국인보다 많이 줘야 되는데 한국인보다 월등히 손재주, 성실성 등이 떨어지고 하물며 내시면 집에 가려고 하니 미국인을 채용해서 일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된 한국인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대를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국내적인 문제와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관세 등 한국의 제조업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으로 최단기간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며 자원이 없어서 제조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대로 제조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기에 기업들은 인공지능, 3D 프린터 같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적은 인력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일하면 패배자라는 사회 인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중국, 인도는 최고 엘리트들이 공대 간다는데 한국은 공대 가면 패배자라 생각해서
재수에 재수를 하고 의대를 가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의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우를 공대생들에게도 해줄 때, 그리고 독일, 일본처럼 장인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생길 때 우리나라 제조업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